어떤 이 맥이 다 빠지는 제가 참담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그때가 2000년도죠. 2000년도. 2000년도는 사실은 이제 1999년도에 제가 이 채무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고 저한테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뭐 부장 진급도 되고 뭐 좋은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새천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이게 이제 새로운 그럴 때 이제 그걸 받았으니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17년 동안 정말 그 캄캄한 터널을 다 뚫고 나왔는데 그랬는데 제 가정이잖아요. 가정이고 여기서 한번 꺾이면 제 인생이라는 게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살고 말 건데 이렇게는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다 만나보자. 한번 다 만나보자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저한테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은 잠시 저한테 스쳐간 지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좋은 인상을 못 남겼다면 그 사람 도움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이 난관을 그 사람 덕분에 이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우리 하나의 만남이 정말 좋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좋은 인연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 특히 일생에 한 번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우리 김요한 박사 같은 멘토를 두게 된 게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그때 17년 만에 채무 다 끝냈다고 하셨을 때 아직 해피엔딩으로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와 다행이다 정말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덜컥 25억이 채무 남으셨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어떻게 헤쳐나가시나 또 궁금했는데 그게 현재 요청문으로 해서 또 아는 사람 만나서 해결했다는 거 보고 저도 이런 인연 좋게 인연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도 이렇게 별지 요청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들 좋은 인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이고요.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 4학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떨리는데요. 네, 저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순영형 소개본 화신에 근무하고 있는 28살 유경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채무 때문에 저는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 생각해가지고 다 극복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인생도 한 40여년은 이제 단 한 번뿐인 인생 벌써 40여년 사셨고 이제 남은 여생들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럼 단 한 번뿐인 남은 인생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저희들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지금 딱 23, 27 이렇습니다. 아마 우리 둘째는 다음 모임에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을 보게 될 텐데 저희들 우리 부부는 우리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가 뭔가를 생각했는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 통장을 2개 마련해 줬어요. 통장을 2개 마련해 줬고 우리 애들한테 계속 교육을 한 게 뭔가 하면 이 평생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이면서 살 겁니다. 아마 어릴 때는 용돈을 벌여서 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받는 용돈이나 나중에 벌게 되는 돈의 15%는 없었던 돈으로 생각하고 저축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15%는 무조건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 형이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애들이 은퇴할 때 줄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15%는 그 저축을 합니다. 그 통장에 지금 벌써 20몇 년 동안 쌓였죠. 와, 금액이 큽니다. 근데 미국에는 적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적금 제도가 잘 돼 있는데 복리 적금이 돼 있어요. 복리 이자가 대단합니다. 5년 정도 넘으면 그 가공할 유력이 나타납니다. 돈이 쑥쑥쑥 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팁을 어디서 받았냐면 여러분도 책을 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바빌로니아의 그 상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바빌로니아의 상인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왜 예전에 그 바빌로니아들 상인들이 그렇게 잘 살았는지, 그거는 이제 그런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아마 그 책은 아주 작아요. 그게 이제 영문으로만 된 책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번역된 책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아마 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느냐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유산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아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이렇게 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너가 결정해라. 그때 이 돈을 가져갈 거냐, 그때도 놔둘 것이냐. 그래서 놔두게 되면 퇴직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됐을 때 그 돈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형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대략 얼마 될 건가? 얼마 될 것 같아요? 65살이라 봅시다. 우리 애들이 65살 때 자기 평생 버는 거에 15%를 저축했었다, 복리로. 얼마를 가져갈 것 같아요? 저희 형은 그거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25억이에요. 예, 그 돈이 우리 그때 애들 어릴 때는 그 돈이 25억이 되면 옛날 뭐 해갖고 뭐 얼마 되겠나 그랬는데 여전히 25억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뭐 그 애들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근데 벌써 그 애들은 버릇이 됐기 때문에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이 모임에 또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인연도 인연이지만 기존의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박미현입니다. 아까 전에 연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생의 이제 선택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떠밀리고 휩쓸려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시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지. 글쎄요,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선택이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 우리 김여원 박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도 이제 제가 57이에요. 57 같으면 다 이제 은퇴할 나이거든요. 우리 친구의 한 3분의 1은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생을 많이 살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결국은 자기의 능력, 재능 이런 것보다는 사람과의 인연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의 인연만
인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 아닌가.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시면 저희들 그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사장급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전무나 부사장급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친구들도 뭐 은퇴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 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그렇는데 대기업에 있는 그런 사람도 그렇는데 우리들도 오히려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의 그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연남대학교 4학년 경제분석학과 이효은입니다. YS라는 동아리 활동할 때 약간 오빠들 통해서 왔는데 YS 동아리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연사님들 뵙고 좋은 얘기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 활동을 한 이후로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가장 큰뭐 위기라던가 그런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델파이를 이제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글쎄 이제 제 이미지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평가가 나 있나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아까 뭐 우리가 사회 끝날 때 자기 능력도 있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관계가 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 생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잔업이라든지 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거 잘 안 했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였지만 안 했습니다. 왜 그런다면 저는 더 중요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거기 때문에 그걸 중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얻죠. 특히 이제 제가 생산부장 할 때는 200명 이상의 인원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항상 자기는 뭐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리지만 저는 이제 제 부하이기도 하지만 고마움을 항상 표현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이제 그 매주 주간하고 야간 교대가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주간 근무하는 사람은 야간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를 하면 주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주 이제 이 월요일이 되면 이제 사람이 교대가 되죠. 그럼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면서 그 인원들에 전부 다 방문을 해요. 1시간 반을 걸쳐서 방문을 해서 어쨌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어쨌든 수고를 했다든지 뭐 이를 하면서 항상 인사를 하죠. 그것도 사실은 너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개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저한테 퍼포먼스도 좋아졌고 사람이 이제 또 저를 인정해 주는 또 계기가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일반 뭐 자기 어떤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한테 스스로 다가갈 수 있게끔 자기가 길을 터놓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더 드립니다. 대구 남도초등학교 교사 근무하고 있는 이제 만 5년차 경력을 다 채우고 횟수로 7년째 접어드는데요. 여전히 배울 게 많이 남아 있는 서찬양입니다. 아까 하나 질문 드렸는데 또 하나 질문이 생각이 났거든요. 가구를 만드셨다 했는데 왜 하고만을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잖아요.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 나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가구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 그 뭐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이제 신혼살림을 차려놓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탁이 없어요. 식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TV도 방바닥에 놔놓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소위 얘기하면 저 카우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 그것도 돈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산다는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번 저걸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막 잡지책을 막 뒤졌어요. 뒤졌는데 이게 이제 그 6인 식탁이 나와 있어요. 거기 까사미에서 나온 걸 거예요. 아주 멋지더라고. 정말 멋지더라고. 그 가격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래갖고 설계를 했어요. 뭐 어쨌든 설계를 했어요. 설계 지금 도움이 남아 있는 건 모르겠다. 하여튼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갖고 우리 그 현풍에 보면 제재소가 있습니다. 그 제재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 디자인한 걸 갖다 보이니까 뭐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마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무를 하나씩 사고 이제 뭐 이제 다듬는 이제 뭐 이제 톱이나 이제 뭐 페이퍼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서 이제 올려놨죠. 위에 올려놔갖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어느 정도 딱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딱 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야, 뭐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매번 뭐 회사에 가서 퇴근하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저 정성 들여서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 오칠도 하고 색깔도 내고 이래갖고 10년 동안 써도 전혀 안 비틀어졌어요. 아주 단단하게 아마 초기에 그 집중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한 오랫동안 직업생활을 할 거예요. 은퇴를 하면 저는 그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나무를 다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누구는 소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이 될지 뭐 나중에 생활 뭐 그게 될지 제 개인 취미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소목 일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끝나면 너무 재밌었으니까 너무 일을 할 때 행복했으니까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상당히 뭐랍니까 도움을 주었던 일이고 정말 좋아서 빠졌던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기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을 어떻게 전환을 시켰는지 아마 의도적인 것도 있고 뭐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을 거예요. 타고난 거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좀 타고난 것 같고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두운 부분을 밝은 면을 계속 노려서 다 지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가장 좀 주력했던 게 결국은 이제 우리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와 우리 두 아들인데 예전부터 우리 이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매일 어떤 같은 시간 보내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어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지금 현재는 테크노폴리스죠. 예전에 그거는 절대 농지였어요. 전부 논이었어, 논. 저녁을 먹고 나면 그 논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논길이 있어요. 논길에 이제 애들을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이제 밀고 지나가잖아요. 밀고 지나갈 때 어떤 그 평화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도 왔지만은 우리 애들한테도 많이 전해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고향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지금도 나이가 들었나?
뭐 23, 27이죠. 그런데도 어쨌든 아빠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따라 나서요. 어딜 가더라도. 예,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제일 먼저 애들이 오면 아빠 엄마 스케줄부터 봐요. 예, 거기에 맞추고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소위 얘기하면 그 힘을 냈던 원동력이 결국은 우리 가족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아마 우리 집사람 이야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걸 극복하는데 제 노력보다는 우리 집사람 노력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뒷받침이 안 돼줬으면 제가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가족이 아닌가. 가족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28살 이진규라고 합니다. 글쎄요, 글쎄요, 제가 이제 선배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해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 하기에는 많은 자본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 여기 창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못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경력을 쌓기에는 참 좋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다가서기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터전은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글쎄 나중에 그 환경의 지배를 덜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지배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와이프 간섭도 받을 거고 애들 크는 것도 보게 되면 직장 그만두기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 들어가면 아까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가라 할 때까지는 아마 본인 스스로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쪽을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은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데 대안을 찾는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서 그쪽 분야를 그 기업 내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전제 조건이 내가 예를 들면 내 목표가 되게 되면 나오겠다 하는 어떤 뚜렷한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는 결혼할 와이프한테도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의지를 확신시키기 위해서도 본인 스스로 이 다짐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 창현이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예,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만 그 중앙에라도 제가 회사 일을 줄여서 번개팀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사님의 마지막 멘트 듣고 우리 단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총평이나 그렇게. 글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나서 이게 참 내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뭐 관심을 많이 가지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외로 또 관심도 많았고 제가 오늘 무엇보다도 좀 여기 이 자리가 행복한 거는 제가 마음의 치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아픈 과거를 완전히 이렇게 극복했다 하는 느낌을 저한테 주게 하고 우리 아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큰애는 지금 여건이 안 됐고 우리 둘째 아들은 저는 여기 꼭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저는 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보다는 우리 아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오늘 큰 선물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인생에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에 이렇게 시간을 냈다는 자체가 이 모임이 정말 소중한 모임이 아닌가. 제가 다는컨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임이 자기 인생에 큰 어떤 동반자 역할을, 큰 자기한테 그 어떤 이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인연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세월이 훨씬 더 지나고 나서 아마 다시 모이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확신으로 와닿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김 박사 평소 때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느낀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김 박사를 좀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멘토로 맞은 거를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